자, 오늘 평행사변형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 삼각형 얘기 좀 하면서요. 삼각형 성질이라든가 외심, 내심 사실상 특히 외심, 내심은 어때? 외심, 내심이 뭔지만 알면은요 그 이후에 따라오는 좀 주관적인 것들로 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어.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미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미 한 번 정도는 봤던 거야. 오늘도 되게 즐거워 보이네, 그죠?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집에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얘기한 적 있나? 결국 고쳤거든. 이제 제가 그냥 살려다가 한번 하룻밤을 잤는데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집중이 안 되려고 해서 고쳤는데 갑자기 집이 지옥에서 천국이 됐어. 인생이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튼 자, 평행사변형 자체는요 평행사변이 굳이 말하자면 좀 이전 단계 개념이 뭐였습니까? 사다리꼴이었어, 그죠?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뜻 자체가 한 쌍 이상의 두 변이 평행한 상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쌍이 평행하기만 하면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그냥 사다리꼴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럼 나머지 몇 쌍 비요? 한 쌍 비죠. 나머지 한 쌍까지 그러면 사실 4개이기 때문에 쌍이라는 건 두 개를 한 쌍이라고 하고요. 사각형에서는 당연히 두 쌍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쌍 모두 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이제 우리는 평행 사변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던 기억이 좀 납니다. 제가 아까 한 쌍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평행 사변형이 사다리꼴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이겠다. 어쨌든 간에 평행 사변형도 일단 한 쌍은 평행하잖아요. 나머지 두 개는 몰라도. 그죠? 사다리꼴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다. 그거는 뭐 평행사변형 이후에 나오는 개념이 뭐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다 똑같습니다. 평행사변형의 조건을 만족시킨 상태로 갈라진 게 우리 여러 가지 사각형 할 때 배우겠지만 다시 하겠지만 만족시킨 상태로 마름모라든가 직사각형 그리고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사각형이 있기 때문에 얘라면 그 위의 개념이 충분히 말할 수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라면 직사각형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직사각형이라면 평행사변형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 가능한 거죠. 나중에 또 하겠지만 마름모랑 직사각형은요 또 안 되겠죠 서로는. 그렇지? 그건 또 이제 다음번에 합시다. 근데 뭐 물론 이미 배운 개념들이라서 아마 무슨 얘기하는지는 이해하실 것 같아.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대해서 그냥 리뷰만 좀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사각형 나누면서는 뭐 하냐면요 말씀드렸듯이 사각형의 종류라던가 그런 것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던 개념이기는 해.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확장된 개념 응용을 할 거냐가 제가 볼 때는 2학년 2학기에서 사각형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행위가 될 겁니다. 그죠? 성질 그대로 한번 봅시다. 뭐야? 사각형은 못 들으지? 평행이 기본 개념이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자, 평행한 변기 이제는 길이가 일단 같을 거다. 이게
여기에 1번 있죠? 얘네끼리도 마찬가지. 우리 평행각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자, 얘를 조금 이렇게 확장을 할게. 보기 편하게 확장을 하게 되면은요. 자, 얘를 우리가 어떤 각 x라고 두게 되면 어쨌든 평행한 두 직선을 관통하는 직선에 대해서 얘와 얘의 관계가 뭐라고 그래? x라고 하자. 얘가 어떤 y라고 한다면 x 더하기 y가 일단은 평각별도 180도를 일단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또 얘하고 얘가 평행하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 자, 평행한 두 직선을 관통하는 직선에 대해서 이 위치와 이 위치를 우리가 무슨 각이라고 했지? 동위각이라고 했던 것 같아. 당연히 같겠죠. 평각을 이루는 두 각 중에 하나가 x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y겠구나. 그럼 여기도 자동으로 x가 되겠죠. 여기까지 알아보진 않을게요. 그렇죠? 무슨 얘기야? 각도에 대해서도 좀 특이사항이 있죠. 내각이라고 할게요. 다시 그렇죠. 마주보는 두각 뭐라 그래? 대각이죠? 그럼 얘를 이루면 뭐라 그럽니까? 대각선이야. 삼각형에는 대각이 없죠? 마주보는 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삼각형은 대각선이 없고요. 나머지끼리는 대각선이지. 아무튼 간에 삼각형에 두 대각이 있을 거고 그 대각끼리 같을 거다. 그리고 이웃하는 두 각을 묶어놓으면 무슨 각? 평각 180도를 이루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런 이제 성질도 좀 있었습니다. 맞죠? 마지막으로 얘를 이렇게 잘라봅시다. 색깔로 해보겠네. 이렇게 잘라보면 얘가 이제 방금 말했던 대각선이죠. 마찬가지로 평행한 두 직선을 관통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얘와 얘가 같을 거고요. 이렇게까지 그어주면요. 얘 서로 대각선이 서로 간을 이등분하는 특성까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받아들여질까? 뭐 배웠던 거긴 해요. 사실 한 번 정도는 살면서 들어봤을 법한 얘기고요. 이거를 이번 시간에 이제 증명까지는 하진 않을게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장난이고요. 아무튼 간에 3번 대각선까지 문제를 풀면,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뭐야? 어쨌든 간에 평행사변형의 대표적인 성질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에 대해서 한 번씩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겠죠. 근데 뭐 당연히 우선순위는 있겠지. 각을 물어보면 여기, 변을 물어보면 여기, 대각선을 물어보면 여기부터 확인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뭐 문제를 푸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워도 되겠지. 그러고 나면 좀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이런 거죠. 두쌍 길이가 같고 마주보는 내각이 같고 혹은 이웃하는 두 각을 합하면 180도고 뭐 대각선을 2등분하고 이런 거 있죠. 도형의 대부분의 성질이긴 한데요. 자, 이거 평행사변형이면 이거잖아요. 이걸 만족하면 평행사변형도 역시나 맞는 얘기일 겁니다. 제일 애매한 걸로 하나만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우리 이등변 삼각형 할 때도 그런 거 있었죠?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렇게 같지 않은 다른 이 한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수직 이등분한다는 특성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삼각형이 아닐 때
수직 이등분 어떤 선분과 그 선분의 수직 이등분하는 이 선분에 대해서 이어보면 얘 역시 이등변 삼각형이었다 이런 역과정도 통용이 됐었죠. 그죠? 마찬가지 평행사변도 마찬가지.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두 쌍이 평행하다 그럼 정의에서 이미 평행사변인 거 그죠? 혹은 내가 어떤 사각형을 막 그렸는데 얘랑 서로 같아.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얘가 같을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이미 얘네들끼리 평행하기 때문이었죠? 그죠? x, y 하면서 알아봤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각끼리 같은 것도 평행사변형의 조건이 생겼죠. 마지막으로 대각선은 어때? 그냥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선에 딱 있고요. 얘의 중점, 얘를 이등분한 선 대신에 얘 또한 얘로 인해서 이등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짠, 했을 때 x. 얘랑 얘가 합동을 만족하면서요. 합동 문제 나중에 좀 한 번 더 배우겠지만 합동을 만족하면서 얘도 같고 마찬가지로 얘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면 얘들이지만 얘들을 만족할 때 평행사변형이기도 하다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다음 중 뭐 표현한 것 중 말이든 문제로든 표현한 것 중에 다음 중 뭐 평행사변인 것은 아닌 것은 그런 거 나오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뭐 평행사변형의 조건을 혹은 성질을 만족하고 있는 것들만 체크해 주시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봅시다. 문제로 좀 볼까? 여러분들 혹시 교재가 평행사변형 먼저 나와 있나요? 그래 보이네. 평행사변형 부분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울 때에 비해서 도형 자체가 얼마나 난잡해졌는지를 위주로 좀 봅시다. 그러면요 문제에서 뭐가 평행사변형인지 뭐가 어떻게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는 뭐가 뭐를 이등분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확실히 보실 줄 알아야겠고요. 내가 도형 풀 때는 뭐라고 했어? 알 수 있는 건 귀찮아도 그냥 다 체크하자고 했습니다. 평행사변형 들어가면요 특히 평행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관의 같은 관계가 중요해질 거예요. 그거랑 이미 알고 있던 평각을 이루는 관계, 직각을 이루는 관계 여러 가지로 중요해지겠죠?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해봅시다. 1번으로 우리 오늘 첫 문제 한번 시작해 봅시다.
평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할 거에 사실 하나 더 추가된 거야. 이런 것 정도 체크해 줄 수 있어. 들었어?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죠. 뭐야? 같고 같기 때문에 내가 뭘 구하면 답이 바로 나오겠다. 얘 구하면 바로 나오겠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성질 부분을 잘 들으셨다면 자, 이 각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할지 그냥 알고 있어. 어떻게? 180에서 이웃한 66도라는 각도를 빼주시면 될 겁니다. 얼마? 100 14도 고마워. 아침이라 계산이 안 되죠. 114도 정도 나오게 됐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야? 얘의 이등분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나는 이 각을 보시면 되고 또 한 번 114에서 44도라는 걸 빼주시면 되겠죠. 70도. 이 각 자체가 70도, 얘도 70도가 될 거고요. 그거의 이등분 반절 35도를 그냥 답으로 딱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같은 거 그렇게 막 체크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비슷한 문제일 거고요. 1번, 2번은 이제 뭐 대각이라던가 이웃한 각의 성질을 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은 옳은 걸 쓰네. 정답 2개짜리는 안 풀어다. 다음 4번. 그래서 4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평행사변형의 성질 좀 묻는 문제고요. 이건 좀 같이 보자. 자, DC가 9cm라는 건 마주보는 변이 9cm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야, 맞죠? 자, 다음 AO가 8cm다. 대각선의 교점이 각각의 대각선을 뭐 한다고? 이등분 하기 때문에 8cm 맞겠죠? DAB. 자, 이웃하는 각이 110도이기 때문에 그거의 옆에 각은, 그러니까 이웃하는 각이 110도면 내 자신은 180도에서 그걸 어떻게? 뺀 각이랑 똑같겠죠? 70도 정도 되겠다. 3번은 그러면 구라를 치고 있죠. 4번까지 좀 봅시다. 4번에 마찬가지 대각선의 성질 얘기하고 있죠. 반절이 7cm니까 전체는 14cm겠지.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 ADC는 뭐야? ADC 역시 대각이죠. 이번에 대각선이 아니고 자, 대각. 마주보는 각이 110도니까 ADC로 표현되는 각 D라는 것은 110도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봅시다. 봅시다. 자, 5번 같은 거는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 나와. 무슨 문제냐면 어떠한 특성을 뭐라고 할까? 증명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중요한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도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관심사 중에 하나고요. 그 특별한 특성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너희들한테 다 쓰세요 할 수는 없겠죠. 무슨 서술형평가도 아니고 대신에 그 과정에 어떤 크리티컬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채워 넣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일 거고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아래로 그 증명 과정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뻥 뚫려 있단 말이야. 웬만하면 위에서 뭐 하는지 읽어서 오케이 혹시라도 이 증명 과정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오케이 그럼 여기선 이거 들어가 있구나 생각하시는 게 좀 문제 풀이는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증명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더 좋긴 하겠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증명 내가 뭘 증명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 그럼 항상 어디 있을까? 그 증명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을 거야. 5번 같은 거 보면요. A가 C고 B가 D라는 거니까 무슨 성질을 증명하고 있는 걸까요? 마주보는 대각이 같다라는 성질을 증명하고 있는 거고, 제가 아까 그걸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는 평행선과 평행각에 대해서 증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구마구 이렇게 쭉쭉쭉쭉 하시면 될 거고요. 아 뭐야, 5번은 그냥 결과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내용도 필요가 없어. 뭐야?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3번 정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5번, 6번은 빈칸에 채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어떤 증명인지 좀 보는 문제였는데, 6번 6번 같은 것도 결국 뭐야? 마지막 줄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6번은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7번부터 이제 조금씩 응용해 나가 봅시다. 뭐 응용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근데. 자, 7번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들이 한 단원 지나왔다는 거는 그 지나온 단원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는 거라고 했어요. 어제 나 보지 않았어? 봤어요. 얼마나 바꿔봤어? 네. 또 어디지? 네. 아쉬운 거죠. 같은 반이야? 이렇게? 아닌가? 너랑 같은 반인가? 요즘 뭐 배우는데? 그 영어에 있어요. 어제 공수고? 네. 넌 중, 되게 빨리 나가네. 그럼 곧 공수 2 나가겠는데? 아닌가? 한 번 더 하려나? 몰라? 몰라요. 자기가 뭘 나중에 할지도 모르나. 경험해서 어렵네. 아직 모르겠어요. 아, 이제 들어갔어. 네. 이거 안 하죠? 경우의 수는 저거랑 비슷하고요. 여러분 활용 문제라는 거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경우의 수, 확률 이런 거는 거의 한 80%가 다 활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가 잘 읽는다는 뜻이에요. 자, 6cm 정도 나왔으면 맞겠죠? 설명할 것도 있어? 자, 같은 거 체크하고 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에 대해서 얘랑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이등변 삼각형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랑 얘도 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일 거다. 그러면 문제에 따라서 12cm니까 밑에 18cm에 대해서 12 더하기 12 빼기 18 뭐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겹치는 부분이니까요. 7, 8 8번 갑자기 사다리 꼴 나오죠? 이건 친구가 당연히 도형을 풀다 보면 보조선에 그어야 하는 나이로 A, B, C, D
7 5 몰라. 사다리꼴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미 한 쌍의 변이 평행하다는 거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변 하나만 조작을 해주면 혹은 추가를 해주면 충분히 평행사변형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게 좀 특징이죠. 내가 여기가 7cm고 여기가 65. 모르겠어. 사실 이걸 보고 내가 사실 얘를 그어야 되는 근거까지는 좀 명확하지는 않아요. 사실 이렇게 그어도 되겠죠. 내가 그어도 물론 문제까지도 풀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어봤으니까 그래도 바로 이만큼 일단 나왔어. 그러니까 문제라는 건 그래요. 이제 바로 봤을 때 모든 어떤 풀이가 다 떠오르지는 않을 수도 있어. 뭔가 시도를 해봐야 되는 문제도 충분히 있고요. 그럼 그때 일단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그죠? 130. 평행사변형이니까. 50에 50까지도 써주는 것도 괜찮아. 쓰든 안 쓰든. 50. 그럼 마지막 여기까지도 얼마? 50에 65? 여기 65나. 그럼 뭐야? 각분할을 발견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면 운이 좋은 거다. 결국에 같은 거 한번 시도해봤을 때는 같은 거 한번 체크해봤다. 그랬더니 문제가 풀리더라.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일단 내가 알 수 있는 거 다 체크해서 내 눈에 좀 들어오게 하시는 게 문제 더 어려웠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평행사변은 문제를 풀었으니까 28문제네요. 쭉쭉 가봅시다. 그러니까 9번 같은 경우에 눈으로 쭉 보면요 동그라미 각을 내가 바로 알 것 같아. 그죠? 왜 동그라미 2개짜리 각은 80에 이웃하는 각이니까 내가 100도 정도로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2등분하고 있고 한쪽 각이 직각이네? 그럼 나는 모든 각을 다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조금 더 넘어가고 싶은데 평행사변이 너무 쉬워. 13, 14번에서 이제 드디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칸 채우기가 하나 나오네요. 13번은 어떠냐면 다 알려주고 틀린 거 고르시는 거고요. 14번은 하나만 줄여놓고 여기에 들어갈 거 한번 예상해보세요 라는 거죠.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평행사. 14번 한번 봅시다. 이거는 내가 따로 여러분들 앞에서 증명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익혀보는 것도 좋고. 이런 문제가 제가 왜 좋아하냐면요, 내가 그냥 애매하게 알고 있던 걸 실제로 내가 증명으로 받아들여 볼 수 있는 기회잖아. 그죠? 좀 보자. AB는 C, AB는 B. 그런 사각형이 있구나.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같은 사각형이 있구나. 저 A와 C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유가 얘와 얘에서 AB가 CD, AC는 A. 뭐야? A, B, C, D, AB가 C. 기하하고 니은은요? 그냥 위에 거 다시 말한 거 될까? 뭐가 공통이야? 삼각형 뭐 얘기했는데? 이 삼각형 얘기했는데 얘와 얘가 같답니다. 그럼 공통인 건 나머지 무슨 변 말하는 걸까? 내가 이어놓은 AC라는 대각선 얘기하는 걸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풀렸어요. AC. 그죠? 근데 조금만 더 가볼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얘랑 합동이 겁니다.
그럼 내가 x, y, g라고 하면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각들이 y, g, x일 거고 얘랑 얘가 같은 시점에서 이미 평행이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것 때문에? 억각 때문에. 그러면 이 사각형 자체가 원래는 마주보는 대변이 같은 길이를 가진 거에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마주보는 한 쌍끼리 평행이 되어버렸다. 무슨 사각형? 평행사변형. 뭐에 의해서? 평행사변형의 정비에 의해서. 맞죠? 자, 우리 2학년이면요. 2학년 2학기면 뭘 배운 상태일까? 1차 함수와 어떤 평면 좌표에 대해서 좀 배운 상태겠죠? 15번에 가시면요. 좌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이미 1차 함수에서 평행한 두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어떤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건 그 두 직선에 뭐가 같은 겁니까? 기울기가 같은 걸 거예요. 어때? A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는데 나머지 세 점을 다 줬습니다. 그치? 그럼 내가 A에서 D까지의 기울기가 B에서 C까지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라고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어요. 왜 못 푸는데? 그치? 못 풀 것도 없죠. 그치?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고개를 지으 거는 이유가 뭐야? 혹시? 예? 고개를 저은 이유가 뭘까? 무의식적으로. 그래. 무의식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이 살짝 타는 불순한 녀석이구나. 장난이 모르겠어. 아무튼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BC라는 것이 좀 완만하니까 어느 정도로 그냥 해볼까? 이게 자체가 지금 3분의 1이야. 그러면요 D 5,6에 대해서 3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지는 점이 얼마나 많은데 A점을 구할 수 있다고 하시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기울기가 같은 것도 같은 거지만요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어딨어? 3, 마이너스 2 맞네? 3, 마이너스 2 3,0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 다음 지점이 어때? 5, 여기네? 5,2 6 어느 정도 있을까? 5, 여기 마이너스 1에 이 정도 있겠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림을 워낙 못 그려가지고 평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긴 한데 기울기도 기울기인데요. 어쨌든 얘네 둘이 길이가 같잖아. 기울기 같은 상태에서 길이가 같다는 건 우리 기울기가 뭐였을까? x 변화량 대 y 변화량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x 변화량과 y 변화량이 실제로 기울기가 같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x 변화량과 y 변화량과 같다는 거 아닐까? 그렇죠. 같아야겠죠?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 혹시? 그렇지 않아? 괜찮아?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도 돼. 그러면 봅시다. 여기가 일단 6이야. 여기는 2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기울기가 3분의 1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겠지만 여기가 정확히 5,6이니까 그럼 여기는 얘가 6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해야 될 거고요. 얘가 6이고 여기가 2니까 4에서 출발을 해야겠다. 로 조금 어떤 말하자면 기하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그림 자체 길이를 통해서도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수평면 그래프에서는 이런 접근법도 충분히 중요하다.
이런 좌표평면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많지만은 않아. 왜냐면 여러분들 학년이 올라가면서 도형이라는 걸 좌표평면과 그래프의 연계해서 생각하는 문제나 개념이 많아지거든요. 여러분들 1차 함수 배웠고 뭐 3학년 1학기 올라가셔도 2차 함수라던가 2차 함수 그래프 이런 것들 배우면서 좌표평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접하시게 될 텐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 3학년 이렇게 올라가지고 막 점을 찍어. 자, 여기가 이 점에 뭐야? 했을 때 x 좌표요 라고 할 수 없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좌표평면 조금 이제 와닿지 않더라도 조금 진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아무튼 지금은 평행사변형이니까 넣어봅시다. 16번 17번 같은 거 보면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하는 혹은 되기 위한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야? 문제에서 각이 나오면 각이 같다. 무슨 각? 대각이 같다. 혹은 길이들이 나오면 마주보는 대변 또는 대각선에 대해서 얘와 얘와 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겠구나까지 생각이 드시겠죠. 어떤 게 좋을까? 서술형인 16번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물 좀 떠올게. 복도보다 여기가 더 더워. 왜지? 막 PTSD 오네요. 우리 집 에어컨 보시더니 여기 에어컨이 고장난 그런 느낌이잖아요. 봤어? 도형 단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해. 왜냐면 내가 제가 기하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할 때 좀 피곤해. 그림을 계속 그려야 돼. B가 68도입니다. 각도 얘기가 나왔네.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밝혀야 될 게 뭘까요? 얘가 68도, 얘는 180도에서 뺀 112도가 돼야겠다. 맞죠? 같은 것부터 체크해줄까요? 근데 색깔부터 어디 갔냐? X. 아직 얘가 평행사변형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제 뭐야? 2의 x가 112도기만 하면 되겠다. 맞죠? 평행한가? 평행하진 않고. 그리고 2x가 100, 자, 얘 더하기 얘가 180도이기 때문에 180도여야 되기 때문에 112도여야겠다 생각했는데 얘가 112도만 되면은요, 생각해보니까 2의 x에 얘도 180도이기 때문에 얘도 자동으로 68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맞죠? 그러면 그냥 이것만 풀면 되겠다. 무슨 방정식? 1차 방정식. x는 50. 자,
얘랑 얘가 같아서 180도일 거라는 내 머릿속에서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2x고 얘까지 더했을 때 180도가 되는 관계가 나오겠구나까지도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죠. 나 몇 줄밖에 안 썼어? 한 줄, 두 줄밖에 안 썼습니다. 단 이제 180 마이너스 68은 112를 양산으로 풀이했다는 가정하에 그렇다고 쳐도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 뭐만 이해하면 될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각이 나왔으니까 얘랑 같거나 얘랑 둘이 합쳐 180을 이루거나 이거를 좀 목표 설정을 할 줄 아셔야겠다. 그죠? 자,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중2 하 답원에서 조금 확실하게 한번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라던가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거는요. 이 중2 하나 넘어가면 어떨까? 그냥 기본 소양이야, 맞죠? 근데 막 나중에 중3, 고등학교 이런 거 가면 평행사변형이 뭐였더라 이러고 있으면요 진짜 좀 머리가 아파져. 다음 학년 가서 이전 학년 몰라가지고 못 풀겠어요 라고 나오는 것만큼 본인도 그렇고 머리가 아픈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제 제 학생들한테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이제 수업이라던가 학원에서 이제 학습을 쭉 하잖아. 당연하지만 어떤 한 구간에서는 이렇게 모르는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모든 학생이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구간에 따라 다 그렇죠. 뭐 진짜 굳이 억가를 하자면 그날 좀 피곤해서 좀 자꾸 졸았어. 그래서 또 못 들은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질문도 안 하고 혼자 학습도 안 하고 그냥 나 모르긴 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러고 나면요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거를 사용하는 다음 과정에서 이만큼 될 거야. 그 다음에는요 이거 채우기 더 어렵겠죠? 또 안 채우겠지. 얘도 못 채웠는데 다음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야. 이때부터 겉잡을 수가 없어요. 거의 한 단원 이상을 난 통째로 날려야 되는 수준이야. 뭐 때문에? 처음에 이거 안 해서요. 여러분들 중3 다 했죠? 그래서 무슨 얘기일까? 여기 한 곱셈 공식 정도 될 거야. 곱셈 공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 어떻게 될까요? 인수분해 못하겠죠? 왜? 인수분해라는 것은 곱셈 공식의 역과정이니까요. 좀 간단히 말하면 인수분해 못했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애초에 2차 방정식의 풀이 과정은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는 2차 방정식 풀이 발사돼요. 절대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풀로 날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특강이든 여러분들 정규 수업에 가서는요 뭘 하든 뭐하다 이런 얘기 나왔지? 갑자기 막 잔소리를 하게 됐네. 아무튼 간에 비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실제 학원은 뭐야? 돈 내고 오는 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거나 어떤 해소를 하시는 게 어쨌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뭐 당장에 이거를 그래 난 선생님한테 이런 말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무조건 다 질문할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한 번 정도는 나중에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잡서를 좀 했고요. 자, 19번 같은 거 눈으로 보고만 좀 넘어갈게요. 자, 19번 같이 그림으로 이렇게 주어졌는데 평행사변형이 모두 몇 개입니까? 하면요 사실상 뭐만 하시면 좋을까? 평행이 몇 개인지만 좀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평행사변형 개수를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한 몇 개 정도 될까? 한 4개 정도 보이는데 아닐 수도 있죠. 아무튼 ABC들 제외한 거고. 자, 20번도 뭔가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사실상 그렇지 않아 되게 좀 이렇게 원래 ABCD라는 평행사변형에서 되게 대칭적으로 E와 F를 잡아놨습니다.
뭔가 느낌상 평행사변형이 될 것도 같아. 그죠? 그거는 뭐 문제 따라가다 보면 일단 채워질 겁니다. 달모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평행사변형과 사각형이 너무 길어. 21번부터 좀 자주 나오는 그림들이 많이 보이네요. 21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21번은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 얼마? 17? 왜? 같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평행이라는 게 이미 나와 있으니까 한 쌍의 이웃하는 편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얼마야? 얘 더하기 얘랑 얘 더하기 얘랑 같죠? 8일 거다. 그래서 2, 3, 16 나오겠죠. 오케이. 몇 시지? 9시 50분. 토요일인데 좀 쉬엄쉬엄 할까? 잠깐만 좀 멈춰볼래? 시작하는 거니? 23번이죠. 어떻게 생겼어? 아무데나 잡으세요. 아무데나 잡는 이유는 아무데나 잡아도 문제가 답이 똑같기 때문이야. 그쵸? 써줄까? 뒤에 MNPQE 보통 이런 중점들을 M 또는 N으로부터 표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애매한 점은 P랑 Q 많이 사용을 하죠. P는 왜 자주 사용할까? P가 뭐에 맞지 않을까? 포인트라는 점의 약자입니다. Q는 P 다음에 있으니까. 그래요. 이거 좀 여러 가지로 재미가 좀 있어. 내가 자주 쓰는 뭐가 그렇게 즐거워? 근데 지우이 집어 던졌어 이러면. 집어 던졌어. 아, 돌려주지 마 그러면. 너 준 거야. 준 거야. 누가 자기 거 남한테 마구마구 주래? 진짜. 자기 거 표시하잖아 지금. 이거 지기면 좋겠는데. 이거 가져라. 야 앞에 봐. 자, 뭐 아쉬운 거죠, 그지? 교훈을 얻었겠지? 자 보자. 어쨌든 간에 우리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고요. 자,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혹시 닮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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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밖에 모르니까 그냥 할게요. 자. 어쨌든 나는 이렇게 보조선 좀 그어보자. 어떻게? 평행하게요. 그럼 새로운 평행사 변형을 내가 하나 만든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좀 그어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내가 굳이 얘기하진 않았는데 한번 말 나오기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요. 어쨌든 이등분 하고요. 같고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아이고 얘를 동그라미 어떻게 하나? XX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다 같은 관계가 성립을 하잖아, 그죠? 합동은 우리는 알아. 얘랑 얘는 합동일 겁니다. 그러면 얘에서 밑변을 2등분 한 거기 때문에 얘랑 얘는 합동은 아니더라도 넓이는 어떨까? 같을 겁니다. 그렇죠? 알지? 높이가 같은 상태에서 혹은 이 꼭지점을 공유하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밑변을 n 2대 3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m 대 n으로 분리하는 지점이 있다면 넓이 또한 그 밑변의 비율을 가져갈 거다 라는 얘기를 혹시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얘 같고 얘 쪽에서도 당연히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같겠죠.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왼쪽 평행사변형의 4분의 1일 겁니다. 그걸 또 같은 걸로 2등분 했으니까요. 얘는 결국에는 얘의 왼쪽 사각형 뭐야 이거? 2였으니까 이거 F라고 할까? A, B, E, F라는 평행사변형의 몇 분의 1 넓이에? 8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그죠? 뭐에? A, B, E, F. 오른쪽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거는 뭐야? FECD? FEC의 8분의 1. 결국엔 뭡니까? 어쨌든 얘 더하기 얘가 전체죠? 한쪽에 8분의 1, 다른 쪽에 8분의 1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쪽과 다른 쪽이 합쳐져서 전체를 만들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는 중3 과정을 배웠잖아, 그죠? 뭐의 8분의 1? 전체의 그냥 8분의 1일 거다. 어디도 좀 생각이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전체가 얼마야? 전체 넓이가 64네요. 단순히 뭐라고 보시면 돼? 8 정도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 닮음을 배우시면요. 하지 말까? 다르게도 생각할 수 사실은 봐요. 여러분들 삼각형이 딱 그러잖아요. 중점이야. 이렇게 이제 얘 평행하게 그러면요. 1번, 2번, 3번, 4번 총 4분의 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뭐 어때? 2, 3 각형의 4분의 1이고요. 이 삼각형 자체는 전체의 2분의 1이 된단 말이야. 8분의 1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닮으면 여러분 좀 더 편할 거야. 지금은 어쨌든 평행사변형까지만 배웠고요. 우리한테 알고 있는 지식이 밑변의 비율로 내가 전체 삼각형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알고 있읍시다. 삼각형에 닮음 들어가시면 충분히 더 나올 거예요. 봅시다. 그럼 24번 같은 거는 우리가 직접 풀어볼 수 있겠죠. 시작. 밑변의 비율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구나. 또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푸는 방법에 한 부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풀었나요? 푼거 같지? 지우개 돌려받았어? 왜 줬어? 너 선물 준 건데. 풀었어? 아직 높은 학생이 있으니까 그림 그릴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부지럭부지럭. 이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저 같으면 새로운 평행사변형 하나 정도 만들어졌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이전 단계에서 한 내용이 밑변을 가지고 오는 거였잖아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요. 밑변 가지고 올 필요도 없어. 내가 이렇게 나눴어. 얘랑요. 얘랑 어떨까? 같은 도형 아니야? 그렇죠? 이해돼?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거? 그럼 난 이걸 구하면 되네요. 전체 넓이 뭐야? 또 64네? 이거 중점입니다. 오른쪽 상상하는 넓이 얼마? 32. 내가 구하는 거 이거였죠? 결국에는 넓이 얼마? 16. 할 수 있겠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그림 한번 볼게요. 25번 들어가기 전에. 22분이네요. 평행사변 하고 문제 나오면 하려고 아껴뒀던 어떤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짠 하게 되면 이렇게 교점이 생기고 얘랑 얘랑 얘 다 같다, 넓이가 같다까지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평행사변형을 보시면은요, 새로운 어떤 개념도 좀 등장을 하는데, 자, 어디 갔지? 자, 결국에는요, 하나 더 그리자. 똑같은 평행사변형을 칩시다. 하나, 둘, 1번, 2번, 3번, 4번 있습니다. 내 그림을 보이니? 내가 이 내구의 아무 점이나 하나 잡을게. 그리고 각 꼭지점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긴 하네.
그럼 여전히요. 얘가 이 점 P라는 것이 가로 어떻게 이동하던 간에요. 얘의 높이와 얘의 높이의 합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거야. 실제로 이렇게 가로는 아니긴 한데 직각으로 하면 이 P가 이 방향으로 얘랑 평행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요 어쨌든 간에 얘와 얘의 높이는 더해서 이걸 유지할 겁니다. 맞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볼까? 얘가 이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던 간에 얘의 높이와 얘의 높이는 밑변은 똑같잖아, 그죠? 더해서 이 값을 유지할 겁니다. 이제는 1번, 다시 1번, 2번, 3번, 4번일 거고요. 1번 더하기 3번이 지금 뭐야? P가 어딜 가든 간에 유지될 거다. 2번 더하기 4번이 위아래가 P가 어디 점을 가든 간에 유지될 거다. 그럼 이 값이 뭘까? P가 갈 수 있는 점 중에 가장 명확한 점이 뭡니까? 이 점이죠. 그쵸? 이 점은 P가 갈 수 있는 내부의 점 중에 하나일 뿐인데 우리는 방금 얘가 어딜 가든 간에 세로 가로가 그러니까 마주보는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유지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특수한 상태를 딱 파악해서 그때의 값을 정확하게 알아낸다면 나머지 경우에도 이때의 값으로 유지되겠구나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근데 얘 어떻습니까? 1, 3, 2, 4가 다 같아. 그러면 1 더하기 3이 곧 전체 평행 사변형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잖아요. 전체 평행 사변형이 얼마? 전체 평행 사변형이 2분의 1이다. 2 더하기 4 마찬가지로 어딜 가든 간에 전체 평행 사변형의 2분의 1이다 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되게 대단한 얘기는 안 했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충분히 개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야 P는 여기에 있고요 2 더하기 4랑 1 더하기 4는 평행 사변형 넓이의 2분의 1로 항상 유지됩니다 라고 하는 건 좀 내 성격이 좀 안 맞아. 그냥 외울 거야? 무슨 영어 단어 외우기도 아니고 그죠? 별로야. 어쨌든 간에 그 과정 한 번 정도는 눈으로 익혀놓으면 나중에 좀 머리 크고 나서 한 번 정도는 더 봐서 실제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단순히 외워하는 것보다는. 자, 왜 내가 이걸 이렇게 목소리 높여 설명했냐면 당연하지만 문제가 나오니까요. 자, 25번 봅시다. TPQ, TAP. 오케이. 25만 풀어봅시다. 보시면 그림이 나는 좀 헷갈려서 혹시나 해서 말해주는 건데 AP와 PQ가 같은 선 위에 있습니다. 문제도 나와 있긴 해요.
평행사변형의 절반을 표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활용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 돼? 썼어. 이해돼? 이거 조금만 더. 아무것도 못하겠어. 어떡하나. 야, 다들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 야, 해봐. 아이. 자, 문제에서 준 거 1번, 2번이죠? 그죠? 알고 있어야겠다. 자, 지금 문제에 점이 좀 많기 때문에 문제 좀 표기하고 시작하는 건 좋을 것 같아. 30. 그리고 얘가 2배 해야 b가 나오기 때문에 1대 2 또는 얘가 넓이 x면 이 삼각형 잘 보셔야 돼. 이 삼각형이 2x다까지 표기를 좀 하셔야겠죠. 그죠? 근데 뭡니까? 근데 노란색하고 빨간색 왜 해놨는데? 노란색이 전체 평행사변형의 얼마입니까? 절반일 거야. 이거 아까 했던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데나 있다고 쳐도요. 내가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보면 왼쪽의 절반, 오른쪽의 절반이니까 합쳐놓으면 전체의 절반 아니겠어? 맞죠? 이해돼? 그럼 노란색은 일단 ABCD라는 평행사변형의 절반일 거고요. 빨간색은 방금 막 배운 개념이죠. 어느 내부, 자, 평행사변형 내부의 어느 점,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각 꼭지점에서 선을 연결했을 때 위아래 혹은 양옆을 더하면 평행사변형의 역시 얼마라고? 절반이라고 그 얘기 했었어요. 그죠? 방금 했던 건데 기억나니? 기억나죠? 자, 그럼 이때요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이 부분. 그럼 내가 이걸 통해서 식을 좀 세워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같은 평행사변형의 절반인 부분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서술이 됩니다. 노란색 한 번, 빨간색 한 번으로요. 그죠? 그럼 그 식으로 쓰기만 하면 돼. 내가 얘를 x로 뒀다면 1대 2라는 문제에 의해서 2x일 겁니다. x와 2x가 노란색 부분. 빨간색은요? x와 문제에 따라서 이 밑에 큰 삼각형 뭐래? 30이래요. 30. 이게 지금 평행사변형의 2분의 1 절반으로 같다라는 거죠. 같다는 표시 이거죠. 여기 3이 좀 남아있었어. 헷갈렸어. 3의 x가 x 플러스 30이고 뭐야? 차방정식이니까 2차례 1차 방정식일 뿐이고 30 x 하나가 15구나 다시 확인할 수 있을까? 한번 얘기한 적 있을까? 어떤 한 가지 특성 또는 어떤 뭐 숫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내가 이거 1번으로 서술할 수 있거나 2번으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럼 1은 2로 두는 것이 어떤 문제든 문제 푸는 첫 번째 발걸음일 거예요. 같은 걸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 문제 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는 거야? 문제 풀려면 일단 이걸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게 같은지 내가 식을 뭐에 대해서 세울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조선 묶어보죠. 어딨어? 그럼 뭐야? x가 15니까요. 가장 간단한 거 뭘까요? 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걸 테니까 45 나오겠죠. 뭐가 반절이요? 2배 해야 90이라는 평행사변형 넓이가 나오겠죠. 너무 손댈 필요 없습니다. 그죠? 26번 딱 보니까 어때? 색칠한 부분 넓이가 40cm인데요. 자, 색칠한 부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평행사변형들이 막 보여. 다들 뭐야? 그 작은 평행사변형들의 2분의 1이 그 색칠한 삼각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맞아? 그럼 뭐 단순히 뭐 해주면 될까? 곱하기 평행사변 자체가 40이구나. 그럼 2분의 1 해주면 각각 색칠한 부분의 넓이 합이 나오지 않을까요? 색칠한 부분을 네 갈래로 가르고 내가 각각이 어떤 특성을 공유하는지를 보는 거겠지. 좀 말을 어렵게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27, 28번까지 오네요. 오늘 하고 그리고 시간은 26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못 푸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종이를 접는다 라는 개념은요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밑에 있던 어떤 부분을 직사각형 종이라고 할까? 어떤 부분을 여기서 구분해서 잘라낸 게 아니라 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온 것뿐이야. 당연히 접은 이 부분과 접기 전에 얘가 있었던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하게도 어떨까? 같겠죠. 그거에 좀 착안하셔야 됩니다. 같다는 건 무슨 얘기야? 대응각도 있고 대응변도 있을 거다. 이거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셔야 돼. 뭐에 맞는 방향으로 답을 내는 방향. 자, 27번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한테 접은 도형을 그리라는 거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이야. 푼 거 맞아? 못 풀었어요? 응. 2시 3시 40분 맞지? 그쵸.
생각보다 어려워하시. 마지막 하나를 체크를 안 했네. 선생님 마찬가지. 자, 해볼까요? 접었다니까? 자, 강조를 좀 하면은요. 이 빨간색에서 이 빨간색으로 접힌 거죠? 그럼 뭐가 같을까? 얘랑 얘가 이 자리에서 쭉 없겠죠. 이게 32도라고. 그렇죠? 내가 봐야 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싶어. 자, 같은 거 다 체크할게요. 얘랑 같은 것도 뭐 있어? 얘야? 이렇게 체크한 사람 좀 있어? 얘야? 아니죠? 뭐야? 나 왜 이렇게 체크했니? 자, 이렇게 봤을 때 얘가 32도겠죠? 그럼 뭡니까? 이 노란색 삼각형이요. 무슨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나 지금 뭐 했어? 접었으니까 문제에 나온 각 뭐랑 같은지 한번 체크했고요.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각이 또 어떤 각을 공유할, 어떤 각과 크기를 공유할까까지 한번 체크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필요한 이 각에 대해서 삼각, 물론 이게 얘가 이 삼각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 삼각형의 나머지 각을 위주로 체크한 것도 맞기는 해. 대신에 일단 뭐 대단한 거 체크한 거 아니잖아, 그죠? 접었으니까 맞고 평행사변형이니까 엇각으로 맞고 얘네 둘이가 각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얘는 단순히 180도에서 32의 2배를 뺀 64를 빼면 얼마니? 116도 정도 되겠죠. 116도다.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내가 문제 풀기 전에 얘기하고 시작하지 않았어. 접은 거는 같은 도형이 될 거니까 얘하고 얘 체크하는 게 사실은 1번이 됐어요. 접었으니까. 야, 28번까지 풀 시간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28번은 풀지는 않고요. 어쨌든 우리 오늘 풀어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행사변형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냥 항상 해왔던 거 뭐 마주보는 변이 같다, 평행하다, 마주보는 각 대각이 같다, 혹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런 얘기도 해봤었고요. 어떤 밑변의 비율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같은 꼭지점을 공유하는 두 삼각형의 밑변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을 좌우한다라는 걸 통해서 얘가 모두 같다라거나 혹은 그걸 통해 임의의 점에 대해서 이런 어떤 보조선을 그어서 새로운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내부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좀 쪼갠 다음에 넓이를 좀 알아보기도 했었고요. 그걸 통해서 그 사이에 있는 아까 무슨 문제 있었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게 이런 사각형이 실제로는 이것과 같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넓이의 비율을 통해서 넓이를 좀 알아내는 것도 좀 해봤었고요. 여러 가지 성질을 사용하는 건 솔직히 앞부분은 너무 쉬웠어. 그죠? 그냥 맨날 하던 거. 마지막으로 새롭게 나온 직선이 어떻습니까? 새롭게 나온 건가? 아무튼 어떤 점을 적다. 되게 극단적으로 잡더라고요. 얘를 꼭지점에서 연결했을 때 마주보는 두 삼각형 1, 2, 3, 4 얘 더하기 얘가 각각
일정한 값을 유지할 거고 그 값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어디로 들어갔어? 어쨌든 내부에 임의했던 P는 P 중에 있을 수 있는 점으로 이 특수한 점이 있고 이 특수한 점일 때 어땠습니까? 평행사변형을 각각 모두 같았으니까 1번, 2번이 2분의 1, 3 더하기 4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유지한다는 특성에 따라서 이럴 때도 얘 더하기 얘가 2분의 1, 얘 더하기 얘가 평행사변형의 2분의 1을 유지할 거다 라는 얘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 얘기를 모르면 문제 풀이가 한없이 늦어지거나 풀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이거 하나 추가하면 플러스 알파로 가져갈 수 있다면요, 평행사변형 시간 그냥 잘 들은 거 아닐까?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이제 백남 선생님이랑 시험 대비할 때 이 얘기 하시는데 아 맞다 생각만 들어도 여러분들 특강 성공하시는 겁니다. 나머지로 문제 풀어가는 어떤 느낌도 충분히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멈춰줄까 이제는? 아예 네모를 눌러줘 꺼버리게.